여기 오신 시간이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시행착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제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매달 목요일 날 계속해서 주제는 계속 바뀝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각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 어떤 식으로 좋은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또 주제를 정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일단은 제가 이거는 오랫동안 먹는 건강 스무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아침에 아침 식사를 안 하거든요. 이게 제 아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단은 이런 재료들을 미리 이제 냉장고에 놨다가 이걸 그냥 집어넣고 갈아서 이제 그게 아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점심에 바빠가지고 우리가 식사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만들어 놓으니까 점심까지. 그래서 이제 많게는 하루에 2번 정도, 적게는 이제 하루에 1번 정도. 그럼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생각하기에 야, 그럼 이거 굉장히 배고플 텐데 배에서 이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날 텐데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우리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생명이 연장이 된대요. 근거 있는 제 어떤 오피니언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을 보통 이제 하루에 3번을 먹잖아요. 3번을 먹는데 아침에 보통 8시쯤 먹고 점심을 12시에 먹고 저녁을 6시에 먹는데 중간중간에 공복이 굉장히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시면은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 동안 위가 비어 있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일하다 보면은 늦게 또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들이나 손님들 만나게 되면은 뭐 7시, 8시에 또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화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고기를 드시게 되면은 보통 일찍 드실수록 좋아요. 점심에 이렇게 드시고 아침에는 이런 건강 스무디 드시고 점심에는 이제 고기 같은 거 육식 같은 거 좋아하시면은 생선이나 그런 걸 드시고 저녁엔 또 간단하게 이렇게 드시는 게 좋은 게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소화되는 시간이 좀 짧아요. 1~2시간 보통 되고 그 다음에 야채는 조금 더 길어요. 한 3~4시간.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조금 더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기들은 뭐 5시간, 6시간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 우리가 뭐 7시, 8시, 9시 그때 고기를 드시고 주무시게 되면은 우리 몸은 잠을 자는데 우리 위는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일어나면 막 굉장히 피곤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음식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드시면 좋고 일단은 제가 데몬스트레이션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호랑이나 사자들은 풀을 먹나요? 풀을 안 먹죠. 들어서. 사자나 호랑이는 풀을 안 먹는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받을까요? 뭐 영양제를 먹을까? 초식동물. 초식동물들 토끼도 그렇고 노루도 그렇고 이제 풀 같은 걸 뜯어 먹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가 근육 속에 혈관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사자나 호랑이는 초식동물 먹으면서 간접적으로 태양에서 온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에너지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가 있고 식도가 있고 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는데 물론 이제 치아도 있고 치아가 하는 일들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을 이제 씹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효소가 들어있어가지고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식도를 타고 위에 들어가서 위에서 어디로 갈까요? 소장으로 가죠. 그 소장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소장에서 하는 일이 우리가 먹은 음식 속에서 있는 어떤 걸 흡수하죠? 영양소. 영양소 안에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영양소를 소장에서 이렇게 빨아들이죠. 그 다음에 그게 계속 그 소장을 따라 나가면서 이제 대장으로 가는데 대장이 하는 일은 어떤 걸까요? 대장에서 혹시 생물학 전공하시나요? 다 맞추시네. 상식.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장에서는 수분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장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수분을 빨아들이지 않으면은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주위에서도 이제 그 대장암 같은 게 걸리셔가지고 대장을 부분적으로 절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그 설사 같은 걸 많이 해요. 왜? 물을 흡수를 못하니까 음식 먹으면 그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이제 하는 역할들이 그렇게 틀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초식 동물들 노루, 말, 소 이런 게 보면은 이 소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 길다는 거는 이 야채 같은 걸 먹었을 때 거기서 이제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이게 길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육식 동물들은 소장이 길까요? 짧을까요? 소장 기능이 짧습니다. 왜냐? 소장이 길면요, 그 고기를 먹었는데 이게 길면은 고기가 이게 좀 지나가지고 이게 썩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독이 생겨요, 독 성분이. 그래서 이제 소장이 긴 동물들이 그럼 고기를 계속 먹게 되면은 독성 때문에 몸에 굉장히 안 좋아져. 그러면 사람은 소장이 길까요, 짧을까요? 사람도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분들이 이제 육식만 이렇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이 이제 채식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니고요. 이제 고기 먹을 때 저 그 옆에서 고기도 많이 먹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밸런스된 음식을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거기 김 원장은 카이로프랙터인데 왜 이런 영양 쪽으로 하느냐. 이게 뭐 병원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닐 테고 이게 뭐 치료하고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하냐 그러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저를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고1 때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왔어요. 제가 시애틀 쪽으로 왔는데 한국에 살 때까지만 해도 몸에 한 번도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너무 건강했어. 건강했는데 한국에서 제가 이제 육상을 했어요. 중거리하고 장거리 육상을 해서 그때 뭐 서울운동장도 학교 대표로 막 나가고 그랬 했었는데 미국을 와가지고 고1 때 와서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에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운동팀에 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육상을 했어요. 육상을 해서 가장 그 운동 중에 힘들 운동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육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테니스나 골프 같은 거 재밌잖아요. 훈련하는 것도 재밌잖아. 근데 육상은 재미가 없어요. 계속 뛰는 건데 하루에 한 2~3시간씩 그렇게 뛰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해요. 진짜. 두 번째는 너무 힘드니까 그 고된 훈련을 참는 그 유일한 낙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 훈련이 끝나면은 집에 가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고 2리터짜리 그 콜라를 꺼내서 그걸 원샷으로 마셔요. 그냥 계속 이제 코로 숨 쉬면서 그걸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에 얼린 그 피자 그걸 이제 이렇게 오븐에다 넣어가지고 그게 저의 유일한 그 낙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음식을 먹고 학교에서는 또 이제 그 프렌치 프라이스하고 햄버거 그런 식으로 음식을 6개월 먹었더니요 몸에서 완전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저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가장 흔히 일어나는 반응이 아실 것 같은데 네? 어지러우면서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저항력이 떨어질 때 피곤하고 노곤하고 콧물이나 기침 같은 게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알레르기. 예? 영어는 이제 엘러지라 그러는데 엘러지가 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엘러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엘러지가 왔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에서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 엔타히스타민이라고 이 콧물 억제하고 눈 가려운 거 억제하고 기침 억제하는 것만 하는데 엘러지의 그 근원이 사실 그 꽃가루나 먼지가루나 그게 몸에 해로운 게 아닌데 그런 꽃가루나 먼지가루나 그런 연기 같은 게 들어왔을 때 몸에서 이제 오버리액션이 나오는 거거든. 가민 반응이 나오는 거야. 몸에 해롭지가 않은데 해로운 줄 알고. 우리 주위에서도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약간 가민하신 분들 있죠. 다른 분들 같으면 이런 농담에도 웃고 넘기는 걸 가지고 한마디 하면은 정말 싸움닭처럼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도 굉장히 무한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그냥 막 가민한 상태에서 살짝 건드려도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우리 부모님하고 건강 세미나를 좀 이렇게 다녔어요. 이제 이름 되면 알만한 유명한 닥터인데 거기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반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다니면서 그쪽으로 이제 관심이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도 읽게 되고 세미나 있으면 가게 되고 또 자료도 이렇게 모으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음식이 이렇게 바뀌면서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특히 이제 제 나이 또래 주위 분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건강한 편이에요. 근데 그게 아마 그때 당시에 어떤 식생활을 바꿔서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병원에 이제 오는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어떤 증세, 목이 아프다, 두통이 있다, 어깨가 아프다, 팔꿈치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이런 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틀려요. 이게 작용하는 그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엔진 문제가 있으면은 엔진을 교체를 하면은 자동차는 이제 굉장히 잘 다니겠죠. 브레이크가 문제가 있으면은 브레이크를 갈아주면 되는데 사람 몸은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어깨가 아파도 이게 어깨가 이제 오버유스 인절이라고 어깨를 많이 사용해서 직업병으로 오는 그 어깨 문제도 있지만 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우리 뇌하고 척추하고 연결된 그거를 센트럴 너브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모든 신경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척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뇌하고 척추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뇌를 보면요, 그 밑에 구멍이 났어요. 큰 구멍. 그걸 매그넘 포얼맨이라 그러는데 구멍이 나서 거기 이제 척추가 딱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엄밀한 의미로 보면은 그 척추가 척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척추가 익스텐션 오브 브레인. 그 우리 뇌의 한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척추에서 신경이 어깨 쪽으로 그다음에 팔까지 연결돼 가지고 이게 어깨만 치유받아 가지고 안 되는 분들은 여기 이제 신경이 눌릴 수가 있는데 이런 음식들이 사실 우리의 그 근육, 뼈, 신경이 이제 우리 통증을 유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그것들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생활 개선이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가 없이 치료만 받으면서 그냥 닥터가 여기 아프다 거기 막 해주면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그게 이제 롱텀으로 볼 때는 이런 음식까지 바꾸신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비교할 때 훨씬 롱텀으로 치료가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류될 게 아니구나. 이게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렉처를 해서 변화가 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나누는 이런 지식들이 요즘 이제 인터넷도 그렇고 정말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나누는 이 강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저는 그게 정말 그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금치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꼭 시금치일 필요는 없고 거기에 다른 케일이라던가 브라콜리나 초록색 색깔을 띈 그런 야채를 기본적으로 집어넣고, 이런 영양 강의를 안 오시더라도 그 H마트나 그런 데 가셔가지고 색깔을 여러 종류의 색깔을 이렇게 사면은 굉장히 그게 색깔마다 비타민이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개 색깔, 빨주, 노초, 파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찾는, 무의식적으로 찾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이제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게 많으면은 한밤중에 뭐가 정말 궁금해. 그 헤비한 건 못 먹겠고 야채나 과일 먹고 싶은데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토마토가 막 이렇게 막 보여. 그러면 토마토에 있는 영양소가 저한테 부족한 거야. 아니면 뭐 갑자기 오렌지가 먹고 싶어. 그럼 비타민 C가 또 이렇게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몸의 어떤 그런 반응들을 잘 이렇게 보면은 그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이런 영양소가 어떻게 좋은지는 제가 나중에 이제 강의를 설명을 드리고, 그 파슬리 이것도 이제 좀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넣는 게 이 사과, 보통 아침에 만들어 먹을 때 사과를 많이 넣거든요. 영어로 one apple a day keeps doctors away. 하루에 하나씩 사과를 먹으면은 아침에 그 닥터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 사과는 산성 그게 조금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밤에 드시는 거는 피하고, 밤에 드시면은 그 다음날 얼굴이 조금 부을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 좀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사과를 좀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나나도 제가 이제 하는데, 바나나가 보통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색깔도 바뀌고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다량으로 샀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를 사서 그날 먹고 며칠은 밖에 두지만 더 이상 두면은 이게 좀 바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얼려요. 까가지고 얼려서 그 언 바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도 안 드실 것 같아요. 손 깨끗이 씻으셨어요. 걱정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고 있었어, 저거. 저도 집으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리 종류인데, 베리가 이게 굉장히 좋아요. 레즈베리, 블랙베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로베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항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보통 이제 유기농을 많이 먹어요. 왜냐면은 뭐 저는 이제 무조건 유기농을 먹어야 된다는 주의는 아니고, 특히 보면은 이게 사과 같은 경우는 이게 프로텍션이 좀 있잖아요. 그 껍질에 그 페스티사이드나 펑거사이드 그런 농약 그런 케미컬 쓰더라도, 근데 얘네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바로 흡수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이제 화학 그 페스티사이드 같은 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그 얼려 있는 거. 근데 이제 유기농. 근데 베리 종류는 얼려 있어도 영양 그 손실이 좀 적어요. 다른 과일에 비해서. 그래서 보통 이것도 좀 사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그린 스무디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어떤 버전으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이렇게 병 질환이 있는 분들이 영양소가 부족해가지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보통 이제 너무 잘 드셔가지고 질환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잘 드시는데 이제 그 문제는 우리 몸에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그게 이제 몸에 쌓여요. 특히 이제 요즘 이제 추세가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데, 왜 다이어트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는 건 우리 몸에 있는 그 지방을 없애는 작용을 하는데 왜 우리는 다이어트를 해야 될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그걸 맞추신 분은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나요? 그걸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뭘까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우리 건강 이런 건 답이 아니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영양의 균형? 영양의 균형, 막 그 맞는 디렉션으로 가고 있는데, 지방을 조금만 더. 줄이고 단백질을 지방 줄이는 것까지는 맞고, 단백질을 그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거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맞추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정답을
뭐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우리 몸에 있는 그 성호르몬이 있잖아요. 그게 지방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그 장기들 있잖아요. 심장, 허파, 간. 그 주위에 지방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그게 보호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뇌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또 뇌의 그 스트럭처에 많은 부분들이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을 너무 과도하게 줄이게 되면은 이 뇌 크기가 줄어들겠죠. 그 뇌 크기가 줄어들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그 세포들이 있어요. 트릴리언, 몇 조 되는 그런 세포들이 있는데 세포를 만드는 그 스트럭처. 이제 이런 건물들이 이제 벽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스트럭처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세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스트럭처가 뭐로 만들어져 있냐면은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박하실 사장님. 지방. 지방으로. 지방은 그냥 한 겹이 아니라 두 겹.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전문 용어로 바이폴로 레이어라고 그래요. 바일 리피드 레이어. 그러니까 리피드가 지방, 바이는 두 가지. 그래서 이게 두 겹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지방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 사람들처럼 하나의 그 살아있는 그 생물체잖아요. 좋은 음식이 오면은 이 쌓여있는 그 지방에 문이 있어요. 이런 문이 있어요. 그 문이 이렇게 열려요. 그래가지고 영양소가 들어가 안으로. 그래가지고 그 세포가 그걸 먹고 살고 산소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야. 세포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 그 다음에 그 노폐물이 생기잖아요. 이제 영양소가 들어갔으니 문이 다시 열려요. 그래서 노폐물이 나오게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그 지방인데 지방이 없으면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그 역할을 못하니까 세포가 약해지면은 당연히 우리도 약해지겠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집어넣는 게 이 샐러리. 제가 이제 스푼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샐러리. 그 다음에 제가 전에 그 미국 친구들하고 룸메이트를 할 때 보면은 학교 아파트인데 굉장히 좀 지저분했어요. 근데 걔네들은 지저분한데 그 카운터탑 같은 데다가 그냥 두고 뭐 사과도 썰고 막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좀 불결하지 않냐. 근데 걔네들은 좀 생각하는 게 미국 애들인데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야.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평상시에 우리 몸에 적당한 그 박테리아나 그런 게 노출이 되면 우리 저항력이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너무 청결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이제 역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깨끗하게 썰었어요 우리 정 선생님이. 근데 아까 손으로 좀 몇 개 썰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음식이나 과일이나 야채. 난 이게 아보카도가 야채인지 과일인지 아직도 헷갈리는데 이게 야채인가요? 과일인지 야채. 제일 좋아하는 야채가 이제 저는 아보카도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상에 있는 굉장히 이거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은 큰 클레이밍이고 스테이트먼트인데 가장 완벽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마시. 이 아마시에 관련된 건 제가 1시간을 따로 나중에 이제 렉처를 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알면은 얼마나 이게 진짜 좋은 건지. 특히 나중에 이제 50 넘으신 분들. 그래가지고 아마시를 좀 넣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한테도 좋은데 내년쯤에 50이 넘으시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피가루 이걸 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레몬즙을 직접 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퍼블릭스나 그런 데 가면은 짠 걸 통에 이렇게 파는 것도 있는데 직접 사가지고 이렇게 짜가지고 그걸 이제 제가 짠 거 아니니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아침에 여기 이제 두유를 넣는 경우도 있고 뭐 일반 우유를 넣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몬드 우유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몬드 우유가 굉장히 좋습니다. 영양소를 보더라도 어떤 우유나 그런 거에 절대 뒤지지 않고요. 보통 우리가 영양소가 많다는 그 우유들이 그 패스츄라이즈드가 뭐냐면은 온도를 굉장히 고온에서 끓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우유 속에 있는 굉장히 좋은 영양소들이 고온이 되면 다 파괴가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정말 영양학적으로 그 보면은 그
우유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 말인데 편집 좀 해주십시오 나중에. 제 얘기가 아니라 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 우유가 보통 파는 퍼블릭스나 월마트에 파는 우유들이 이제 고온으로 끓이잖아요. 패스처라이즈 균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영양소 많은 부분들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대체 그 우유로 두유라던가 아니면 그 아몬드 밀크 그 이제 고온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 좋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걸 두유나 그런 거 두유나 이제 아몬드 밀크 대신에 물을 사용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컨셉이 오늘 저희가 이제 만들고 이제 대접할 이 그린 스무디가 그 해독 주스예요. 요즘 이제 디톡스 많이 하시는데 우리 몸에 쌓여있는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바깥으로 이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지방 얘기하다가 잠깐 이제 화제가 바뀌었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보세요.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요 고기 안에 이게 프로틴이 있어요. 우리 몸에 좋은 거죠. 근데 보통 고기들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영양소는 좋은 거지만 좋지 않은 건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지방? 네. 지방은 이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지방 나왔습니다. 또 고기에 들어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콜레스테롤 불포화지방. 불포화 지방, 콜레스테롤. 그거보다 더 우리 몸에도 굉장히 싫어하는 그 케미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에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뭐 이렇게 시골에 사셨던 분들 계시나? 한국에서 전에 과거에? 저는 이제 과거에 잠깐 인천에서 시골인데 인천에서 제가 어렸을 때 살았었는데 거기 보면은 막 동네에서 닭 같은 걸 키워요. 닭 같은 걸 키우는데 그냥 풀어놔요. 닭장은 있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보통 먹는데 지금은 양계장 그런 데 가면은 닭 사료에 성장 호르몬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닭들이 이제 굉장히 그 작은 케이지에 그냥 빽빽하게 있다 보니까 병이 걸려가지고 전염병으로 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그 엔타이바이오틱, 약간 항생제 역할된 그런 게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보통 병아리가 부화돼가지고 어른 닭이 되려면은 그냥 10개월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성장 호르몬에 노출되고 그 다음에 그 계속해서 그렇게 음식을 먹게 되면은 사료를 먹게 되면은 좀 빨리 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닭들을 먹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성장 호르몬은 사실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한다거나 만들어진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에 이제 노화를 억제시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장 호르몬이 되는데 그게 외부에서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으로 이렇게 투입이 그럼 고기나 우유나 치즈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문제가 생겨요. 우리 몸에서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그게 이제 암을 유발을 시켜요. 제가 전에 이제 이 카이로프랙틱 공부를 하기 전에 대학원에서 그 탁시칼라지 디팔먼트에서 이제 암 리서치를 했어요. 그때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리서치를 했는데 우리가 그 연구했던 건 뭐냐면은 서양 여자분들 그다음에 동양 여자분들 비교를 한 거야.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왜 서양 여자분들은 유방암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데 동양 여자분들은 굉장히 낮아요. 그 첫 번째 다 공감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은 왜 동양 여자분들이 유방암이 작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리서치를 한 거야. 어떻게 했느냐? 쥐를 가지고 했어요. 흰 쥐 있죠? 작은 거 말고 큰 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쥐를 진짜 수백 마리를 키웠는데 제가 하는 일이 쥐하고 막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쥐에 보면 이제 메모리 글랜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암이 생기잖아요. 암이 생기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연구 결과 동양 여자분들은
콩을 많이 드세요. 뭐 두유도 많이 먹고 팥 들어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청국장이나 미소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그 어떤 찾은 거예요. 해답을. 아마 동양 분들은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뭐 동양 여자이기 때문에 그 암이 덜 걸리는 게 아니라 아마 음식에 관련이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서 그 콩 안에 보면은 화학 물질이 있는데 그 안에 그게 있어요. 제네스틴이라는 화학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추출해서 그 암이 걸리는 쥐들 메모리 글랜드를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암세포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이 동양 여자분들이 자기 나라,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 이렇게 살다가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아니면 유럽으로 가셔서 식생활이 미국 사람처럼 똑같이 바뀌면은 유방암 빈도수가 비슷해져요. 굉장히 연결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그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에 조금 더 길게 하고 일단 제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아무리 몸에 좋아도 좀 맛있어야 되잖아요. 맛이 없으면은 특히 이제 잘 안 드시게 되는데 좀 맛을 좋게 하시려면은 그 베리를 조금 더 많이 집어넣으시면 돼요. 베리를 좀 많이 다 집어넣겠습니다. 드시고 우리 이 선생님 제가 손으로 집을까봐 조마조마하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과를 좀 집어 더 넣고요. 그 다음에 그 바나나 보통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우유가 어떤 건지 아세요? 바나나 우유잖아요. 바나나가 들어가면요 정말 맛있어요. 바나나를 더 넣겠습니다. 바나나를 넣고 그 다음에 연결이 되어 있나요 지금? 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막 세게 돌리실 필요는 없고 그냥 천천히 돌리시면서 캡이 넣었어요. 보통 이제 제가 만들어 먹는 걸로 하면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제일 높은 걸로 해서 30초 만에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했었어요. 제가 먼저 셰프가 먼저 간을 보겠습니다. 짭짤한지 보세요. 맛있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좀 드시면서 거기 마련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1시쯤에 가서 제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많으니까요. 드시고 더 만들면 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넣으셔서 맛있게 또 가족들하고도 맛있게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그 좀 몸에 좋은 그런 재료들을 올리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공복에 먹어야 되나요?
공복에 드시면 좀 좋죠.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저녁 6시쯤에 저녁을 먹고 한 12시간 정도 위를 이렇게 비워놓으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 몸에. 그리고 이제 가끔씩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게 너무 음식을 안 먹고 이렇게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면은 나중에 좀 쓰러지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정말 미국 생활 한 20몇 년 했는데 많이 드셔가지고 쓰러지는 분은 봤어요. 못 드셔가지고 쓰러진 분은 아직 못 봤는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 우리 조 기자님한테 바로 제가 내가서 기사와 제가 옆에서 아 진짜 영양실조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여기 사신 분들도 이렇게 다 대부분 이렇게 계시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 뭐 성인병, 뭐 콜레스테롤, 당뇨, 뭐 이 고혈압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분들 보면은 정말 그 약을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것도 아니에요. 그 60 넘으신 분은 진짜 그게 나이 드신 것도 아닌데, 야, 그 일용할 양식이 나왔습니다. 잠깐 제가 멈추겠습니다. 그 해독 주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 사과, 그다음에 이제 레몬, 바나나, 그 베리 종류, 그다음에 이제 시금치, 그다음에 샐러리, 파슬리, 아마씨, 계피가루, 그다음에 물 그걸 보통 넣으시고요. 그 해독 주스의 그 좋은 점이 있는데 해독 주스의 좋은 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 노폐물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는데 아까 그 지방이 있으면은 안 좋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통 그 고기 먹을 때 섭취하는 그런 그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엔타이바이오틱, 항생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몸에 좋다고 여기 스시 좋아하시는 분들, 스시, 스시를 먹게 되면 좋아요. 저도 스시를 좋아하는데 오메가3 그런 건 굉장히 좋은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요즘은 그 중금속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그 큰 고기들, 특히 이제 튜나라던가 세몬이라던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걸 좀 아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생선을 드실 때 뭐 살딘이라던가 그런 작은 고기들을 생선 같은 걸 드시면은 그거는 이제 중금속에 덜 노출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시 같은 게 보통 이제 바다에서 온 것들은 굉장히 싱싱하고 그게 좋은데 그게 보통 양식장에서 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의식 있는 분들은 식당에 이렇게 가시게 되면 이거 혹시 팜에서 온 거냐, 양식장에서 온 거냐 물어보고 양식장에서 온 거면은 될 수 있으면 안 드세요. 왜냐면은 양식장의 그 물고기들도 얘네들이 그 양식을 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병이 걸려. 거기에 굉장히 많은 항생제를 뿌리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해요. 그런 양식장에서 온 물고기를 먹는 것보다 차라리 맥도날드 햄버거가 몸에 좋다.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먹을 이제 게 없네요. 해독 주스. 근데 이제 먹을 게 많습니다. 네. 우리가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들의 그 건강을 보통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다 해주겠지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 건강은 그 본인들이 정말 그 부지런히 자기한테 맞는 음식들 여러 가지 그걸 하면서 해야지만 본인의 건강도 지킬 수가 있고 가족들의 그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독 주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 안에 특히 지방 안에 있는 그 중금속 같은 거 그런 걸 해독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보통 식사하거나 보통 이렇게 날씨 따뜻할 때 신체가 노곤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춘곤증이라 그러나? 그런 것도 이제 해독 주스를 통해서 그게 없애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알러지 증세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면역성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감기 같은 게 잘 안 걸려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자녀분들 또 공부 같은 거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부모님들 계신다면은 이게 정신 집중에 또 암기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수험생들이나 아이들은 더더욱이 레코멘드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시고 있는 우리 또 이제 그 여성분들이 또 오셨는데 그 피부에 좋은 이 크림 같은 거 많이 바르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좋은 거 바르시는 것도 중요한데 또 내부에서부터 좋은 이런 해독 주스를 드시게 되면은 피부가 더 좋아지겠죠. 우리 송 회장님 이렇게 미소를 지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기농, 아까 유기농에 대해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유기농 먹으면 좋습니다. 그게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죠. 뭡니까? 비싸요. 비싸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는 그 같은 돈으로 H마트나 RC마트까지 사다가 가끔씩 유기농 그 살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홀푸드에 가면 깜짝깜짝 놀라요. 토마토 한 판인데 막 5불 89점 그러면 사고 싶은데 못 사요. 저도 사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집에 마당이 있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본인들이 심으셔가지고 드시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유기농이나 야채는 그 질병과 싸우는 그 케미컬 성분이 있는데 그 페놀 성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 식품보다 이게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유기농 음식 중에서 가장 일반 그 야채 과일하고 유기농 음식하고 확연하게 맛이 틀리는 뭐 과일이나 야채가 뭔지 아세요 혹시? 이건 진짜 눈을 블라인드 폴드를 하고 먹어도 딱 표시가 나요. 이거 유기농이다. 이거 유기농이 아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신기해요. 하나는 그 당근. 이게 이제 그 유기농 사셔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입에서 이게 뭔가 탁 터지는 느낌이야. 한번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바나나. 바나나도 이제 그 유기농 먹으면 굉장히 틀려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당근은 뭐 유기농 드시면 좋고 가격도 이제 뭐 코스코에서 이렇게 한 팩으로 사면 싸요. 뭐 4불 얼마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뭐 코스코하고 뭐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관련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베리 종류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은 유기농으로 이렇게 얼려 있는 거 사가지고 쓰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과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비타민 C가 많습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풍부하고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골다공증 때문에 이제 약 같은 거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집에 계신 이제 부모님이 치매 때문에 그리고 이제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가끔씩 저도 그렇지만 키가 어디 있지? 내 치매인가? 그럴 때가 있어요. 사과를 지금 내가 안 먹고 있다는 그 증거인데 그럴 때 이제 또 사과를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폐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방암, 대장암, 그 간암 그 간에 대해서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한국 분들이 간 질환 전 세계 1위 우리가 1위 하는 게 맞죠, 한국 분들이. 근데 그 간 질환, 간경화, 간암 다 1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왜 한국 분들이 간의 질환이 1위일까 궁금했는데 우리는 약국에 저 어릴 때 이렇게 약국 가면요, 뭐 닥터 프리스크립션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가 아프세요? 약을 막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게 약으로서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특히 항생제 같은 거. 뭐 눈다락질 같은 거 나면은 미국에서는 프리스크립션이 없으면 못 사요. 근데 약국 가면 팔아요. 근데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안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수술을 받게 되면요 공기에 굉장히 박테리아가 많아요. 수술할 때 이제 살을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은 바로 거기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때 항생제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 균들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눈다랗게 있다고 항생제 먹고 편도 부었다고 항생제 먹고 그러면은 이 면역이 생기는 거야. 그래 정작 수술 받을 때 항생제를 투입을 했을 때 그 균들이 안 잡혀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생제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감소를 하고요. 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몸에 그 수조에 되는 그런 세포들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그 산소예요. 그래서 그 폐를 이렇게 막 이게 막 폴드로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폐가 그걸 피면요 거의 테니스 코트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기를 우리가 마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실내에서 많이 생활을 하잖아요. 이 실내에 뭐 한국에 요새 이제 미세먼지 하는데 미세먼지 그게 굉장히 높습니다. 뭐 정상적인 미세먼지가 한 120 정도 수치가 된다면은 실내가 보통 200이 넘어요. 그 다음에 차에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에어 필터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주지 않으면요 창문 닫고 에어컨 틀고 우리 다니잖아요. 그 미세먼지가요 이 처음에는 우리가 먼지를 들어 마시면은 코 속 안에 있는 그 털로 이게 걸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폐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폐 안에 부분까지 그 미세먼지는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또 미세먼지 굉장히 많고요. 폐 기능에 이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아가 천식으로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베리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딸기나 블루베리, 라스베리, 블랙베리 이런 종류 있는데, 이게 항산화, 이제 몸이 산화될 때 영어로 이제 엑시디게가 그러죠. 모든 질병이 거기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입 같은 경우에도 설탕을 먹으면 충치가 생긴다 그러는데, 설탕 자체가 충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설탕이나 단 거나 이런 걸 드시게 되면은 입 안이 산성화로 바뀌어요. 그럼 박테리아 중에 산성화가 될 때 막 번지는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박테리아들은 그 특성이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세 마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마리가 10마리, 10마리가 100마리, 100마리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그로스리 같은 데서 입안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뭐 리스트린이나 마우스워시 같은 거 많이 사는데 100% 박테리아를 없앤다고 하는 광고를 보신 분 못 보셨을 거예요. 99.9%예요. 99.9%의 박테리아를 입안에 있는 걸 다 죽여도요 10분이 지나면 원상복귀가 돼요. 하나가 10개가 10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 안도 사실 산성화가 되면 위험하고, 사과도 이제 잘라놓고 산성화가 되면 색깔이 바뀌잖아요. 우리 몸의 조인트, 뭐 어깨, 무릎, 다리 다 아픈데 산성화가 될 때 그 디제너레이션 그런 문제들이 더 빨리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사과와 마찬가지로 그 치매나 뇌의 그 노화, 퇴행성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병이라던가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또 미네랄 있고 콜레스테롤, 뇌졸중, 심장 질환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매달 그 건강 강의 할 때 타픽을 비타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잡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이 많지 않아요. 비타민 뭐 A, D, C 몇 개 안 되는데, 비타민이 사실 존재하는 비타민이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아까 제가 콩 얘기를 잠깐 했는데, 콩 안에 들어있는 그 제네스틴, 암을 억제한다 그랬죠. 그 억제하는 그 제네스틴이 암을 억제를 하는데, 그거를 제약회사에서 상품화를 시켜야지만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제네스틴을 추출해가지고 이걸 정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팔았는데, 암이 내려갔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암이 올라가요. 그리고 캐로틴이 이제 당근에 많이 있어요. 그 이제 항암 작용을 하는데, 그것도 제약회사에서 당근 많이 드세요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나요? 없죠. 캐로틴을 추출해가지고 정제해서 또 팔았어요. 암이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또 암이 올라가요. 왜냐면은 당근 그 있는 그대로 먹고 콩을 있는 그대로 먹으면은 그 안에 있는 수천 가지 그 영양소들이 서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걸 먹으면 우리 몸에 유익한데,
몸에 좋다고 그게 하나만 축출해서 먹게 되면 몸에 오히려 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바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섬유줄,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난 관계로 조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섬유질이나 칼륨, 그다음에 비타민 B6나 그 C, 그다음에 그 노화 방지, 동맥경화, 심장병, 피부 미용, 피부 탄력, 그다음에 이제 변비 예방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간이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이 그 민들레 뿌리 차를 많이 드시는데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드시고 바나나도 같이 드시면 더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임신 초기에 입덧이 심한 분들, 그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맛이 달고 이게 부드럽기 때문에 그 남녀노소 이렇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특히 병문안 같은 거 가실 때 좋은 것 같아요. 이 바나나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레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C나 구연산이 풍부하고요. 체력 증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필요하다고 바카스 같은 것만 드시지 마시고 이 레몬을 짜가지고 이제 꿀에 타가지고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고와지는 그 미백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 레몬, 자몽, 이걸 이제 영어로는 사이트루스카라 그래가지고 다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그 비타민 C도 비타민 C가 있고 오렌지에 심장질환, 고혈압, 암, 만성질환의 발병률을 낮춰주고요. 항산화 역할을 하고 항염증, 항알레르기, 항균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궁경 부암이나 유방암, 항암 작용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로회복, 콜레스테롤, 당뇨를 조절을 해주는데, 많은 당뇨 가지신 분들이 가끔씩 이게 당이 있는데 이거 단 걸 먹으면 안 되지 않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렌지 주스를 시중에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섬유질이 안 들어있지 않아 오렌지 주스를 먹으면 당이 올라갑니다. 사과 주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아까 캐롯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전체를 드시면은 그게 이제 어떤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처럼 당뇨가 있는 분도 이렇게 그냥 과일 전체를 드시면은 그게 이제 당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당을 조절해 줍니다. 그런 거 하나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몽, 심장질환, 무릎, 팔꿈치, 거친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교감신경을 활발하게 해주면서 우리 체내 지방을 분해하면은 디톡스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걸 만들 때 자몽을 안 집어넣는데 자몽은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쓴맛이 있는데 그 쓴맛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몽할 때 너무 하얀 거 있잖아요. 껍데기 까고 난 다음에 하얀 게 좋대요. 그러니까 하얀 것도 충분히 붙여가지고 드시기를 바라고요. 피부를 탱탱하게 하고 콜라겐 생성, 피부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겠죠. 위궤양, 그다음 골다공증, 동맥경화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보카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야채 중에 하나가 아보카도인데 완전한 음식이에요. 진짜 이거는 아보카도 정말 저는 전에 바쁠 때 뭐 이런 거 만들 시간도 없을 때 그냥 아보카도 하나 가져가서 하나 딱 먹으면요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러면은 아보카도도 이제 기름이 있는데 기름 먹으면 살찌지 않나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좋은 기름을 의도적으로 드시면요 그 지방을 분해하는 그 메타볼리즘이 올라가요. 어떤 분들은 지방은 나의 적이다 그래가지고 지방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은 지방이 우리 몸에 위급한 순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2주나 3주 동안 밥을 안 먹는 경우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분해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영양소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자분들이 지방이 남자분들 조금 더 많아요. 왜냐면은 아이를 키우는데 갑자기 이제 먹을 게 없으면 그 지방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해서 아이를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지방 메타볼리즘 높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안 쪄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뇌졸중, 퇴행성 질환 예방, 노화 방지 및 암 예방, 콜레스테롤 분해, 혈액순환과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데, 치매는 왜 효과가 있냐면은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 많은 부분이 지방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지방을 안 드시면은 뇌가 나중에 MRI 찍어보면은 슈링퀴 작아져요 자꾸.
근데 이런 좋은 지방을 자꾸 드시다 보면 굉장히 좋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그런 올리브 유 같은 거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좋은 걸로 짠 걸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찌꺼기들로 짠 거를 그냥 올리브 오일 그러는데 그게 룸 템퍼처에서 그걸 이제 샷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 나는 올리브유에 감자튀김을 해 먹어야겠다, 만두를 튀겨 먹어야겠다 그러면은 이 올리브유는 고온에서 사람 몸에 굉장히 해로운 그 기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그냥 맥도날드에서 프렌치 프라이스 먹는 거나 올리브유를 튀겨 먹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 낭비예요.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기름은 혹시 여기서 그 코코넛 오일 드신 분, 코코넛 오일이 가장 비싸면서도 가장 좋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식당 가가지고 무슨 음식 시킬지 모를 때는 가장 비싼 거 시키면 된다고. 그 기름도 코코넛 오일이 제일 비싼데 그거는 왜 좋냐? 고온에서 거기서 뭘 튀겨도 이거는 그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인체 해롭게. 그리고 굉장히 좋은데 코코넛 향기가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부담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코코넛 향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저는 막 바르고 다녔어요. 막 피부에 머리에 막 바르고 다녔는데 샐러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노폐물 배출, 디톡스에 도움이 되겠죠. 간 건강, 그 다음에 혈관계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 효과에도 도움이 되겠죠.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피부 미용 및 노화 방지, 그 다음에 피로 회복 및 변비 예방. 여자분들 변비 있는 분들 많으세요. 특히 커피를 자주 마시는 분들, 그 다음에 식생활이 불규칙하신 분들, 그 다음에 수면을 충분히 하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의 공통점이 변비가 있으신데 그 변비를 자꾸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그 약으로 해결하시려고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치료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음식물 통해서 하고, 왜 그러면 이런 그 해독 주스나 과일이나 야채가 중요하냐면은 그런 센터가 있어요. 현대 의학으로 되지 않는 분들이 이런 음식으로 치료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일주일 갔다 오셨는데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로회복 및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고, 불면증 치료. 불면증 그 있는 분들, 혹시 불면증 경험 있으신 분들 여기서? 불면증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을 충분히 못 자는 거. 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낮에 우리 피부가 이 태양에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DNA가 많이 이렇게 끊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데 유전자 레벨에서 자는 동안 리페어링 프로세스, 유전자가 다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잠은 그 필요 없는 건데 우리가 3분의 1을 자잖아요. 8시간. 저 같은 경우는 8시간 자거든요. 우리 송 회장님 아시지만 좀 잘 자요. 저는 그냥 되고 있으면 그냥 언제 어디서나 시도 때도 없이 자는 스타일인데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3가지 명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명의는 좋은 음식들, 이런 음식들 중에 첫 번째 명의고요. 비싸서 내가 웬만하면 안 가르쳐 드리는데 오늘 오셨기 때문에 가르쳐드립니다. 두 번째 명의는 숙면입니다. 네, 우리 송 회장님 꾸덕꾸덕 하시는데 숙면, 잠을 잘 자는 게 명의고요. 세 번째는 운동. 운동이요, 절대 우리 이선화 사장님 지금 테니스 시합하시고 또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셨는데 그 운동은요 바쁘면 안 해도 되고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다른 분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오늘 가서 짐에서 30분 운동해야 되면은 제가 오늘 시간이 약속을 그 시간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꼭 운동 간다 그러면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나만의 시간을 속으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걸 운동에 투자를 하시면은 너무너무 좋고요. 특히 근육 운동 있잖아요.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요새 뭐 몸짱 막 그거 찾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 50, 60, 70 되신 분들이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노화가 방지되는 역할을 하고요. 가끔씩 인터넷에 얼굴이 안 보이고 몸만 나오면서 이분 몇 살처럼 보입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30대인데 나중에 알고 보면 70대 할아버지야. 이 조지아에도 한분 살고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자극을 받아가지고 제가 진짜 근력 운동을 더 해야겠다 이런 그런 자극을 받았는데 그 근력 운동은 정말 제가 그 레코멘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슬리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 C가 풍부하고 여기 이제 피부가 다 좋으신데 혹시 그 주위에 주근깨나 기미가 있으신 분들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주근깨 있으신 분들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뭐 말갈량이 캔디인가 뭐 그런 걸 많이 봐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막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고민이 아닌데 저게 매력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근깨나 기미가 싫으시면은 파슬리 드시고 거친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왜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또 이제 매번 미국 음식 먹다가 시간 없고 막 한국 음식 마늘 들어가 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흡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 파슬리를 입에 씻고 이렇게 있으면 냄새가 이제 없어지는 효과가 있고 철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왜 빈혈 있으신 분들 있죠. 왜 빈혈이 있느냐? 우리 몸에는 그 피 안에 적혈구하고 백혈구가 있는데 그 적혈구가 하는 일은 산소를 하나씩 이렇게 잡아서 운반을 해줘요. 그다음 백혈구가 그 하는 일은 이제 암세포나 균이 생기면 싸우는 역할을 하겠죠. 경찰처럼 경찰이 강도를 잡는 것처럼. 근데 그 철분은 적혈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적혈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서 중심을 잡아주는 게 철분이야. 철분이 없으면요 산소가 지나가면은 산소를 딱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 분들이 이제 철분을 그 영양소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이런 파슬리라던가 이런 자연적으로 드시면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도 좋고요. 오늘 변비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다음에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조절해 주는데 이거 혈압약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혈압약이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은 일단 혈압약을 드시면은 중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드시다가 멈추면요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혈압약을 혈압이 난리가 나요.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꽤 있으신데 한 번도 병원에 가보신 적이 없는데 혈압이 별로 안 높아요. 근데 병원에서 그냥 이렇게 하루가 드시다가 제가 이제 건강 강의를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강의는 아니지 말씀을 드리겠죠. 혈압약을 끊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다시 혈압약을. 그러니까 항상 약을 드시라 그런다면 무조건 드시지 마시고 정말 골몰이 생각하시고 리서치하시고 하셔서 시작을 하세요. 중간에 끊기 힘듭니다. 제 생각엔 담배보다 더 끊기 힘든 것 같아요. 혈압약이. 그 다음에 그 아마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토코페롤,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한 서너 장 더 남았습니다. 5장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빨리 하겠습니다. 호르몬을 통제하여 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오메가3가 있기 때문에 뇌 기능을 향상하고 집중력이나 그 치매 예방, 그다음에 심장 질환 예방에 혈압 조절하고요. 기미, 주근깨,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피. 아까 제가 계피를 좀 넣었는데 손이 차가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수족냉증, 감기 예방, 주름을 예방하여 윤기나는 피부, 그다음에 피부 노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위궤양수와 위장 예방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장 운동을 촉진 및 그 항균 작용을 하고요. 끝났대. 끝났나요? 그래서 끊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잘했어. 그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 건강은 어떤 그 닥터가 지킬 수도 있는 거 아니고 본인이 항상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이게 투자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무실이나 댁에서도 이렇게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 리서치 하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가족들 건강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정말 바쁘신 와중에 우리 조원장님부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중에는 조금 더 그 많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